퇴직 후 가난한 친구와 절대 어울려선 안 되는 충격적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물론 친구란 소중한 존재이고 경제적 상황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노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난한 친구와의 관계가 당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이유와 함께 실제 사례를 들어 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가난한 친구와의 비교로 인한 자존감 저하. 퇴직 후 가장 흔히 느끼는 감정 중 하나는 자존감의 하락입니다. 직장을 떠나면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에서 자연스럽게 변화를 겪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난한 친구와 자주 어울리다 보면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자신이 더 나은 위치에 있음을 느끼게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들의 힘든 상황을 보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는 퇴직 후 친구 B씨와 자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B씨는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며 자주 돈을 빌리거나 어려운 이야기를 털어놓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A씨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도 모르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A씨는 스스로가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존감이 점점 낮아졌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친구와의 관계는 때로 자신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나아가 자존감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2. 지속적인 금전적 지원으로 인한 재정 악화. 퇴직 후 소득이 줄어들면 재정 관리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가난한 친구와 가까이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금전적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급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울 때가 많죠. 하지만 이런 금전적 지원이 반복되면 자신도 모르게 재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B씨의 사례를 보면 퇴직 후 친구 C씨와 자주 만나며 금전적인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점점 지원 요청이 늘어나면서 B씨도 재정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B씨는 자신의 노후 자금을 줄여가며 친구를 도와주다 보니 오히려 자신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한 재정 관리가 중요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가난한 친구에게 지속적인 금전적 지원을 하게 되면 본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3. 비관적 사고와 부정적 에너지의 전염. 가난한 친구와의 관계에서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그들의 부정적 사고방식이 나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는 긍정적인 사고와 활기찬 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친구는 종종 비관적 사고와 함께 어려운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가 반복되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 감정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C씨는 퇴직 후 친구 D씨와 자주 만나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D씨는 항상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C씨는 처음에는 그 이야기에 공감했지만 점점 자신도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D씨와의 만남 후에는 기분이 우울해지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에너지는 퇴직 후 건강한 생활에 큰 방해가 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퇴직 후 가난한 친구와의 관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자존감의 저하, 재정적 부담, 부정적인 감정의 전염은 노후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친구는 소중한 존재지만 나와 내 가족의 행복과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는 관계에서 오는 부정적인 요소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는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끔씩은 관계를 재평가하고 나의 노후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 후 가난한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존감 저하, 재정적 부담, 부정적인 사고 전염이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죠. 이번에는 이런 주제를 더 깊이 탐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퇴직 후 건강하고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적 균형을 유지하는 인간관계의 중요성. 퇴직 후에는 경제적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퇴직 전에는 월급이라는 일정한 수입이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소득원이 제한되거나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금전적인 지원을 해야 할 때가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건강한 거리 두기를 추천합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감정적인 지지이지 반드시 금전적인 도움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거리 두기와 명확한 선긋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요구한다면 도울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가족과 상의해 보는 게 좋겠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신도 보호하고 친구에게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줄 수 있죠. 이때 중요한 것은 친구를 돕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나의 노후 계획과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난한 친구가 아닌 나 자신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라. 사람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퇴직 후에는 마음이 더 민감해지고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난한 친구와의 만남이 부정적인 사고를 전염시킬 수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퇴직 후에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마치 좋은 에너지를 나누는 것처럼 그들의 희망적인 태도는 나의 노후 생활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물론 오래된 친구를 멀리하거나 끊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다만 가난하거나 비관적인 사람들과의 만남 빈도를 줄이고 대신 새로운 활동이나 모임을 통해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은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엔 퇴직자들을 위한 동호회나 다양한 활동이 많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인간관계는 균형이 중요하다. 인간관계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퇴직 후에는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친구와의 관계가 오히려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 과감하게 그 관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퇴직 후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균형이라고 말합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나의 감정 상태와 친구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 친구와의 관계가 지나치게 나의 정서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거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조정이 필요합니다.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이 씨는 퇴직 후 가까운 친구와 거의 매일 만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계속해서 자신의 어려운 상황만을 이야기하며 이 씨에게 불만과 불안감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씨도 처음에는 그 친구를 위로하고 지지해 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이 씨는 관계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그 친구와의 만남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씨는 다른 사람들과도 만나고 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죠. 이처럼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퇴직 후 더욱 중요해집니다. 가난한 친구와의 관계가 나에게 지나치게 부담이 되거나 불편함을 주는 관계라면 그 관계를 과감하게 재평가하고 필요한 조정을 해야 합니다. 결론 퇴직 후 인간관계, 건강한 거리 두기와 새로운 만남. 퇴직 후 가난한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과 거리 두기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노후에는 나의 행복과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난한 친구와의 관계가 나의 자존감을 낮추고 재정적 부담을 주며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염시킨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 친구를 멀리하거나
차갑게 대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지지하면서도 나의 경제적, 정서적 안전을 우선시하는 건강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나 자신을 보호하고 친구와의 관계도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퇴직 후에는 새로운 만남을 통해 긍정적인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활동과 모임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고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이 노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결국 퇴직 후 인간관계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가난한 친구와의 관계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과감하게 조정하는 것이 노후 생활의 안정과 행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57세 은퇴은행원, 꿈꾸던 캠핑카 여행이 한 달 만에 악몽이 된 이유. 안녕하세요. 다들 은퇴 이후의 삶을 한 번쯤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아무리 현재 일이 바쁘고 치열해도 언젠가는 찾아올 퇴직이라는 단어가 막연하게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평생을 직장에 몸담았던 우리가 이제는 시간적 여유와 어느 정도의 재정적 자유를 꿈꾸며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엔 뭔가 낭만적인 것에 끌리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은 분들이 꿈꾸는 전형적인 은퇴 로망 중 하나가 바로 캠핑카 여행입니다. 오늘은 57세에 은퇴한 은행원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캠핑카 여행이 실제로는 기대만큼 낭만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캠핑카 몰고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지내고 싶다. 이 생각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퇴 후 모아둔 돈과 퇴직금을 보태서 캠핑카를 한 대 구입한 뒤 신나게 떠날 준비를 하죠. 널찍한 자연 속에서 바비큐도 굽고 노을 지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맥주 한 잔 기울이는 모습 생각만 해도 행복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현실은 생각만큼 달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 주인공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분명 원하던 것을 이뤘는데 어떻게 한 달 만에 악몽이 될 수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드실 텐데요. 사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퇴 준비를 하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여러 가지 실수가 숨어 있더라고요. 이 글을 통해 실제로 캠핑카 여행을 꿈꾸고 계시거나 은퇴 후 어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상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은 현실적인 시야를 얻으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막연한 로망과 실제 상황의 괴리감 때문에 낭패를 보는 일을 피하도록 사례 3가지를 통해 풀어보려고 해요.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건강과 현실 체력을 간과한 첫 번째 실수. 가장 먼저 소개할 사례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사례 1.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했는데 사실 몸은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근근히 버텨왔죠. 퇴직할 때 딱히 큰 지병은 없었으니 나는 건강하구나라고 자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캠핑카 여행을 시작하면서도 운전 정도쯤이야 라고 쉽게 생각했죠. 그런데 실제로 매일 몇 시간씩 운전하고 모르는 길 찾아다니고 생각보다 좁은 침대와 변칙적인 식사 패턴 때문에 피로가 누적됐어요. 57세면 아직 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일을 그만두고 긴장감이 사라지니 몸이 더 빨리 지쳤던 것 같아요.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퇴 후 마음은 여전히 30대나 40대 시절처럼 여행을 자유롭게 즐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실제로 몸은 57세라는 나이의 페이스에 맞춰 가고 있다는 거죠. 평소에도 12시간 정도만 운전하고 말 텐데 전국 일주를 목표로 한 캠핑카 여행이다 보니 하루 35시간씩 운전하는 건 예사였대요. 더군다나 낯선 장소에서 잠자리를 찾아다니고 필요한 물품을 셀프로 세팅하고 캠핑카 관리까지 해내야 하는 일들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체력과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겨우 한 달 만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어깨가 뻐근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근육과 관절에 무리가 와서 당분간 운전은 자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내가 내 몸 상태를 너무 과대평가했구나. 그리고 캠핑카 생활이 생각보다 훨씬 육체적으로 힘들구나 싶었죠. 운전을 할 때만이 아니라 생각보다 캠핑카는 불편한 요소가 많다고 합니다.
좁은 내부에서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끔 미끄러운 길을 지나가다 보면 정신이 바짝 들기도 하죠. 물과 전기를 절약해야 하는 상황이 올 때도 많으니 평상시처럼 씻거나 요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분은 한 달 만에 여행을 잠시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와 쉬어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본인이 생각했던 은퇴 후 라이프 스타일, 즉 계속해서 캠핑카로 전국을 누비는 삶이 얼마나 체력과 건강 관리에 달려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됐다고 하네요. 이 재정적 계획과 예산 부족에서 오는 두 번째 함정. 두 번째 사례는 아무래도 돈 문제입니다. 캠핑카를 구매할 때 드는 비용은 물론이고 유지비도 고려해야 합니다. 캠핑장 이용료, 연료비, 관리비, 각종 수리비 같은 것들이 꽤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사례 2. 제가 은행에서 일했다고는 해도 사실 직접 모아둔 자산으로 은퇴 이후 3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그리 넉넉하지 않아요. 딱히 다른 수익 구조 없이 퇴직금과 모아둔 저축으로만 버티려니 캠핑카 구매 비용부터 꽤 부담이 됐죠. 처음엔 평생 꿈이었으니 이 정도는 투자해도 되겠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 정말 계산이 안 맞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분이 캠핑카만 사면 앞으로 큰돈 들어갈 일이 없을 거라 막연히 생각했다는 점이래요. 그러나 막상 시작해보니 기름값이 만만치 않았고 때에 따라서는 숙박비가 들기도 했으며 캠핑장 이용료나 쉬고 싶어서 펜션이나 모텔을 쓰는 경우도 있죠. 교통사고가 나지는 않았어도 작은 흠집이나 소모품 교체 등 수리비가 꾸준히 발생했어요. 한 달간 돌아다니면서 주유비만 해도 생각보다 엄청 들었어요. 또 캠핑카 보험료는 일반 자동차보다 많이 들고 캠핑카 안에 있는 가전제품 냉장고, TV, 전자레인지 등이 고장나기라도 하면 수리비가 꽤 나오죠. 게다가 낯선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이 어렵고 시간이 길어지니 비용도 증가하고요. 이렇게 여행을 잠시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분의 통장 잔고는 예상보다 훨씬 줄어들어 있었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빨리 돈을 쓸 생각은 아니었는데 하면서 진땀을 흘리게 된 거죠. 결국 계속 이 생활을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 은퇴 후 한 달 만에 예산이 이렇게 나가버리면 앞으로는 어쩌지? 하는 불안함이 엄습해 왔어요. 이런 경험담을 듣고 나면 정말 은퇴 후 주머니 사정은 장담할 수 없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살면서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 등 여러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여행에 든 비용이 갑자기 크다고 느껴지면 내가 너무 무리했던 건가? 하는 자책감까지 든다고 해요. 3. 외로움과 관계 단절, 예상치 못한 세 번째 충격. 세 번째 사례는 많은 은퇴자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바로 외로움입니다. 캠핑카 여행이 로맨틱하고 자유로운 느낌을 주지만 은근히 혼자 감당해야 할 시간이 많다는 거죠. 사례 3.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생각으로 캠핑카를 마련했지만 막상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 이게 인간관계가 다 끊겨버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여행지에서 만나는 사람들, 잠깐 인사하고 헤어지면 그만이고 예전처럼 직장이나 동호회에서 볼 수 있었던 지인들이 없으니 시간이 갈수록 어딘가 허전했어요. 퇴근 후에 회식하거나 동료들과 수다 떨던 게 얼마나 큰 부분이었나 새삼 깨달았죠. 일정이 길어지다 보면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점점 연락이 드물어지기 마련입니다. 영상통화나 메시지로 근황을 전해볼 수는 있지만 매일 직접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혼자 있고 싶어서 시작한 일인데 이렇게 외로움을 탈 줄 몰랐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한 번은 너무 답답해서 캠핑카를 운전하고 시내로 나갔는데 오히려 북적북적한 분위기에 더 위축이 되는 거예요. 내 자리는 이제 없나? 하고요. 이 외로움은 때로는 건강 문제나 금전적 부담보다 더 큰 심리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예전과 같은 사회적 소속감이 약해지니까 마치 내가 세상과 동떨어진 존재가 된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죠. 게다가 캠핑카 생활을 한다면 어디에 정착하는 개념이 아니라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니까 더더욱 내가 안정적으로 속해 있을 곳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외로움은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 우울감은 다시 체력과
금전 문제까지 악화시킬 수 있어요. 누군가와 의논하고 싶어도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소통할 길이 막혀 있는 거죠. 결국 이분도 조금 더 지내봤자 내가 행복해질까? 하는 의문이 들면서 스스로 여행을 중단하게 됐다고 합니다. 캠핑카 은퇴 로망, 어떻게 준비하고 실천해야 할까? 이 세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은퇴 후 캠핑카 여행은 결코 쉽고 낭만적이기만 한 선택이 아닙니다. 물론 경험해보면 좋은 점도 많아요. 자연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일상에서 벗어나 색다른 곳을 탐험하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건강, 재정, 심리 세 가지 측면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건강. 평소부터 꾸준히 운동하고 자신의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세요. 오래 운전하거나 캠핑카에서 숙식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중간중간 휴식 일정 잡는 건 필수입니다. 재정. 캠핑카, 구매비, 유지비, 기름값, 보험료 등 실제로 필요한 예산을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예비비도 넉넉히 잡아야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는 추후 의료비나 생활비 문제가 더 급하게 닥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심리관계.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어도 가끔은 친구나 가족과 만날 수 있는 계획도 세워두세요. 외로움을 극복할 만한 취미나 네트워킹, 혹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캠핑카 여행 중에도 꾸준히 연락을 이어갈 수 있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듯 꿈꾸던 은퇴 라이프와 현실 사이에는 분명 갭이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철저히 알고 준비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형태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죠.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문제를 겪는 건 아닐 거예요. 어떤 분들은 체력이 좋거나 재정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어 아무런 걱정 없이 즐길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소개한 세 가지 사례 건강 문제, 재정적 부담, 그리고 외로움이야말로 많은 분들이 캠핑카 은퇴 라이프에서 흔히 놓치고 있는 함정들이랍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라는 건 우리가 익숙했던 삶의 방식이 완전히 새롭게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어떤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든 그만큼 꼼꼼한 준비가 필요해요. 특히 캠핑카 여행처럼 라이프 스타일 전환이 큰 선택일수록 구체적인 계획과 냉철한 현실 점검이 필수적이죠. 57세 은퇴 은행원의 한 달간의 악몽 같은 경험은 사실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 값진 깨달음이었을 거예요. 덕분에 본인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고 앞으로의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게 된 거죠.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도 혹시 은퇴 후의 삶을 고민 중이시라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실제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이나 리허설 여행을 짧게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무엇을 감수해야 하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거예요. 건강, 돈, 인간관계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고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 비로소 행복하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캠핑카 여행이나 다른 형태의 은퇴 라이프를 고민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도움과 생각할 거리를 드렸길 바라요. 은퇴 후 새로운 길을 떠나는 모든 분께 진짜 원하는 삶을 이룰 수 있는 행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는 60세만 넘으면 편하게 놀고 먹을 거야 라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회사 스트레스나 오랜 직장 생활에 지쳐서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죠. 저 역시 직장 생활 초반부터 언젠간 조기 은퇴해야지 하는 막연한 꿈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아침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으며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딱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조기 은퇴와 딴 세상 같은 노후 삶. 막상 은퇴 문턱에 들어서 보면 그 이후의 일이 반드시 행복한 휴식만으로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돈 문제, 건강 문제, 사회적 소속감 상실 등 생각지도 못한 폭병이 튀어나오곤 하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 과정에서 겪거나 은퇴 후에 마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실제로 조기 은퇴를 했다.
큰 난관에 부딪힌 분들의 사례를 3가지 정도 들려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점을 놓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세에 놀고 먹는다는 것이 정말 누구에게나 가능한 환상인지 혹은 그 환상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인지 알아보시죠. 1. 첫 번째, 사례 계획 없이 무작정 은퇴했다가 겪은 난관. 사례 1. 김모 씨의 이야기. 김모 씨 59세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가 몸이 버틸 때 빨리 은퇴하고 놀며 살자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사실 김모 씨는 회사 생활이 굉장히 고단했어요. 늘 야근에 시달리고 조직 내 정치 싸움도 지쳐서 머리가 하얗게 새는 게 눈에 보일 지경이었죠. 한편으론 30년 동안 모은 퇴직금과 적금, 그리고 집 한 채가 있으니 충분하겠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은퇴 직후에는 와, 이제부터 정말 내 세상이구나 싶었대요. 처음 몇 달 동안은 주말이 평일 같고 평일이 주말 같은 느낌이 너무 좋아서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힐링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죠. 자금 부족 문제. 생각보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빨랐고 퇴직금의 일부를 묶어둔 투자처 부동산, 펀드 등과 부진하면서 현금 흐름이 점차 나빠졌습니다. 사회적 관계 단절. 회사에서 만났던 동료나 거래처 사람들과 자연스레 멀어지다 보니 새로운 인맥을 쌓기도 어려웠고 고립감이 서서히 찾아왔어요. 삶의 목표 상실. 자유롭기는 한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회사 다닐 때야 자동으로 일정이 주어지지만 이제는 본인이 전부 계획해야 하니까요. 김모 씨는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평생 놀고 먹기엔 내 자금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도 조심해야 하다 보니 의료비 부담도 예상보다 컸어요. 결국 김모 씨는 아직은 내가 너무 일찍 그만뒀다는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울 점. 은퇴는 선택이지만 제대로 된 재무 설계나 라이프 스타일 계획 없이 덜컥 그만두면 즐길 시간보다 불안한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2. 두 번째 사례. 회사 권고사직으로 예상치 못하게 조기 은퇴한 경우. 사례 2. 박모 씨의 이야기. 박모 씨 61세는 원래 만 63세쯤 퇴직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회사 규정상 그때쯤 정년퇴직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그런데 회사 경영난이 심각해지면서 희망퇴직이니 권고사직이니 하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노사 합의 형태로 명예퇴직을 권유받게 되었고 박모 씨도 더 버티기 어려웠던 상황인지라 퇴사를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두어 달 푹 쉬고 알바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취업시장에서 60대 초반이 별로 환영받지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수십 군데 이력서를 내봤지만 면접 기회도 충분히 얻기 힘들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은퇴이다 보니 재정적 준비도 부족했습니다. 정년까지 일한다면 몇 년간 더 모을 수 있을 걸로 예상했던 돈이 갑자기 공중분해된 느낌이었죠. 여기에 공무원이나 교사처럼 제도적으로 보장된 연금이 두둑한 것도 아니다 보니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박모 씨는 자신이 가진 경력을 살려 작은 개인 사업을 해볼까 고민했는데 그 역시 만만치 않더랍니다. 노후 자금을 대거 투자했다가 실패하면 그야말로 희망 없음이 되니까요. 친구들을 만나면 야, 나 요즘 집에만 있어서 미치겠다. 내가 벌써 할 일 없을 줄이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고 합니다. 배울 점. 원치 않아도 불시에 찾아오는 은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나 경기 침체로 인해 본의 아니게 조기 은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떠밀리듯 나오는 은퇴는 심각한 재정적, 정서적 위기를 불러옵니다. 3. 세 번째 사례. 나름 철저한 은퇴 플랜을 세웠지만 인플레이션과 예상치 못한 변수에 무너진 경우. 사례 3. 이모 씨의 이야기. 이모 씨 58세는 굉장히 꼼꼼한 성격으로 은퇴 전에 재무 설계 전문가까지 찾아가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정도였습니다.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주택연금을 활용해서 매달 어느 정도는 생활비가 나오도록 미리 계산을 해뒀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일부를 월세로 돌려 수익을 얻을 계획도 있었죠. 그런데 이게 현실에선 계획대로 착착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부동산 가격은 주기적으로 오르내림이 큰 데다 공실이 생기면 월세 수입이 뚝 떨어집니다. 매달 안정적으로 100만 원씩 들어오겠지라고 예상했는데 어느 순간 빈집 상태가 몇 달씩 이어지니까 부동산 관리비와 세금이 오히려 지출이 되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문제가 심각해지니 생활비가 당초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잘하면 아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식료품비, 공과금, 보험료, 교통비 등에서 예상외로 지출이 커지다 보니 이 정도면 대책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여기에 코로나 시기에 의료비 부담도 느닷없이 증가하고 체력도 점점 떨어지니까 병원 신세 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모 씨는 현재 내가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 게 너무 많다고 토로하고 있죠. 결국 조기 은퇴보다는 더 다니는 게 낫겠다는 판단으로 다시 사회로 나가고 싶은데 나이를 고려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상태예요. 배울 점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워도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늘 존재합니다. 노후가 되면 의료비, 가족 부양비, 물가 상승 등의 문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원활한 현금 흐름 확보 방안을 여러 겹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4. 조기 은퇴를 둘러싼 맹점과 현실 체크. 위의 세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조기 은퇴 자체가 행복 혹은 불행으로 단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죠. 재정적 준비의 장벽. 생각보다 생활비가 많이 듭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변동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심리적 사회적 고립. 회사라는 조직을 떠난 후 생기는 소속감 단절 문제가 큽니다. 인간관계가 축소되면 우울감이나 무기력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아실현의 부족. 이래서 오는 성취감이 사라지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사나라는 회의감이 들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배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건강 문제.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와 건강관리에 드는 비용이 커집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하고 싶은 일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5.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은퇴는 직업생활이 끝난 종착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또 다른 삶의 시작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아래와 같은 조언들을 참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양한 소득원 구축, 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외에도 부동산, 금융투자, 파트타임 일자리 등 복수의 소득원을 생각해 보세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처럼 자산을 분산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은퇴 시점 늦추기 혹은 점진적 은퇴 고려. 회사에 다니기 너무 힘들다면 완전 은퇴 대신 근무 시간을 단축하거나 직무 전환을 통해 좀 더 유연 근무를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직 후 아예 쉬는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나 자문 역할 등으로 적당한 수익과 사회적 연결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평생 학습과 커뮤니티 활동. 은퇴 후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면 삶의 활력이 됩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 많으니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동호회나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소속감이 생기면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건강관리와 보험 체크. 운동, 식습관 개선, 정기검진 등은 은퇴 전에 미리 습관화하면 좋습니다. 건강보험, 실손보험 등으로 예상치 못한 의료비에 대비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소비지출 계획. 은퇴 후에는 절약 습관이 중요합니다. 가계부나 엑셀, 가계관리 앱 등을 활용해 지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보세요. 6. 마무리하며 행복한 은퇴를 위해 지금부터의 준비가 필수. 60세에 놀고 먹을 수 있다는 환상적인 말은 누구든 한 번쯤 꿈꿔볼 법한 일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상당한 준비와 노력, 그리고 계획이 필요합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들에서 보셨듯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은퇴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재무 계획은 은퇴 후 충격적 몰락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은퇴는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즐겁고
의미 있는 시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철저한 재무 설계, 취미나 커뮤니티를 통한 사회적 관계 유지, 그리고 건강 관리가 삼박자를 이루면 회사 생활에서 벗어나 더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도 있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주도적인 대비입니다. 나중에 은퇴 직전에 가서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미루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 라이프 스타일과 재무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게 어떨까요? 은퇴는 생각보다 빨리 또는 예상치 못한 형태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걸 미리 알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분들은 조기 은퇴가 크게 두렵지 않을 거예요. 한편 이미 조기 은퇴를 결정하고 활동 중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나는 이 상태로 10년, 20년 후에도 괜찮을까? 라는 질문을 자주 던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재취업이나 파트타임 일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조금 힘들더라도 사회적 연결고리를 계속 이어가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궁극적으로 은퇴의 시기와 방식을 어떻게 선택하든 제대로 된 준비와 융통성 있는 태도가 필수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례들이 여러분께 막연히 놀고 먹는 은퇴가 아닌 현실적이고 행복한 은퇴에 대한 작은 힌트를 드렸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준비해 두시면 언젠가 맞이할 은퇴 생활이 훨씬 더 풍요롭고 안정적일 수 있을 거예요. 50대 누구에게나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와 노력으로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퇴사라는 단어가 불쑥 찾아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퇴사나 은퇴의 순간은 마치 절벽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막막하고 두려운 기분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단순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퇴사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당신의 노후는 나락이 될 수도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50대 퇴사자의 이야기를 통해 그 눈물과 고통을 공감하고 절벽 끝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 꼭 나만의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위로와 함께 조금 더 나아질 내일을 위한 작은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0대 퇴사자의 눈물 벼랑 끝에서 살아남는 법. 1. 예상치 못한 퇴사, 절벽 끝에서 느낀 막막함. 퇴사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인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며 충격에 휩싸인다고 해요. 특히 50대가 되면 퇴사가 은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공포감은 배가 됩니다. 나는 이제 뭐 먹고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죠. 여기 김성훈 가명 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27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며 퇴직금을 기대했지만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예상치 못한 퇴사를 맞았습니다. 퇴사 후 처음 몇 달은 퇴직금을 믿고 살아갔지만 지출은 예상보다 빨랐고 재취업도 쉽지 않아 삶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결국 작은 편의점 알바로 하루를 버티며 가족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습니다. 김 씨는 그때 제일 힘들었던 건 경제적 어려움도 있지만 나 스스로가 쓸모없다고 느낀 점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퇴사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김 씨도 이후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도전해 지금은 자신만의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운영하며 새 삶을 시작했죠. 이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용기, 성공 사례는 의외로 가까이 있다. 퇴사 후 공허함은 누구나 겪는 문제지만 이걸 기회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정희 가명 씨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는 52세에 회사에서 은퇴를 권고받았습니다. 처음엔 절망적이었지만 남편과 상의 끝에 본인이 평소 좋아하던 베이킹을 사업으로 키워보기로 결심했죠. 처음엔 소규모 쿠킹 클래스를 운영했고 꾸준히 고객을 모집하며 3년 만에 연 매출 1억 원의 베이킹 스튜디오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돈으로 연결하니 퇴사 후에도 일에 대한 보람을 느꼈어요. 무엇보다 내가 나를 위해 일하는 느낌이 좋았어요. 퇴사는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기술과 재능을 활용하면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믿고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는 용기입니다.
3. 혼자가 아니다. 함께 살아가는 힘. 퇴사 후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데는 주변 사람들의 지원도 중요합니다. 송민재 가명씨는 55세에 퇴사한 뒤 매일 집에서 TV를 보며 소위 은둔형 노인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지인의 권유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송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내 삶에 다시 색깔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큰 힘이 됐죠. 송 씨는 지금도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퇴사 후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퇴사 후 삶을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재정 계획을 다시 세우세요. 퇴사 후 가장 큰 문제는 당연히 돈입니다. 퇴직금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월간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고 자신이 가진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세요. 특히 적은 돈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사이드 잡이나 재택근무 기회를 탐색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작은 성공부터 시작하세요. 무리하게 큰 계획을 세우기보다 작은 목표부터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일부터 시작하거나 내가 가진 기술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을 기획하는 것이죠. 작은 성공이 쌓여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퇴사 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울감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리고 지역사회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당신의 경험과 지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자신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퇴사는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난 것이지 책 전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절벽 끝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0대 퇴사자의 눈물은 오늘 당신이 새로운 길을 찾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벼랑 끝에서 다시 시작하는 법 전문가 칼럼. 50대 퇴사자의 눈물 벼랑 끝에서 살아남는 법이라는 제목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퇴사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감정이고 지금도 많은 이들이 같은 고민 속에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벼랑 끝에서도 다시 길을 찾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전문가의 관점에서 퇴사 후 삶을 준비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퇴사 후에도 빛나는 삶을 만들어가는 비결 함께 알아볼까요? 1.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 삶이 바뀐다. 퇴사를 하면 첫 번째로 마주하는 건 상실감입니다. 내가 30년 넘게 일했던 곳인데 이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사람을 무너뜨리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상실감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마음의 방향만 조금 바꿔도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퇴사 후 불안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작은 일에 집중하며 매일 목표를 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퇴사 후 몇 달을 그냥 허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기를 최대한 생산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1시간이라도 새로운 스킬을 배우거나 내가 관심 있던 분야의 자료를 읽는 겁니다. 실제 사례. 김현수 가명씨는 53세의 회사에서 퇴직 권고를 받았습니다. 몇 달간 무기력하게 지내다가 동네 도서관에서 평생교육 강좌를 듣기 시작했죠. 소소한 지식도 재미있게 배우다 보니 자신감이 생겼고 결국 관련 자격증까지 따서 강사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늦었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기회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2. 퇴직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목돈으로 한꺼번에 쓰는 실수를 저지르곤 해요. 예를 들어 너무 큰 집을 산다거나 무리하게 자녀에게 모든 돈을 투자하는 경우죠. 퇴직금은 더 이상 벌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퇴직금의 3분의 1은 생활비로, 3분의 1은 투자로, 나머지 3분의 1은 비상금으로 남겨두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안정적인 금융 상품이나
작은 규모의 창업 자금을 통해 퇴직금을 불리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실제 사례. 박정자 가명 씨는 55세 퇴직 후 퇴직금 전액으로 자녀의 유학비를 댔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지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죠. 이후 작은 금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재테크를 배워 소소하게 수익을 내며 경제적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에게 다 주고 나니 나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퇴직금은 내가 살아가기 위한 마지막 방패라는 걸요. 3. 사람이 자산이다. 함께하면 더 나아질 수 있다. 퇴사 후 혼자라는 고립감은 우울감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퇴사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거나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동창회, 지역 모임, 취미 동호회 등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정재호 가명 씨는 50대 초반 퇴사 후 우울감에 빠져 집 밖으로 나가기를 꺼렸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지역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 됐죠. 그는 여기서 배운 소소한 기술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텃밭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수익도 얻으며 즐거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혼자였으면 아마 계속 우울했을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니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고 덕분에 삶이 풍요로워졌어요. 전문가가 제안하는 퇴사 후 준비를 위한 3가지 구체적 방법. 나만의 작은 프로젝트 시작하기. 퇴사 후에도 목표가 있어야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꼭 대단한 목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안에 글쓰기 강의를 듣고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내가 가진 경험을 유튜브 콘텐츠로 만들어 공유하는 식의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지출 계획 세우기. 퇴사 후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출 관리가 필수입니다. 매달 고정 지출과 가변 지출을 분리해 철저히 관리하세요. 특히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소비에만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유지하기. 퇴사 후 가장 큰 위기는 건강 문제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루 30분이라도 걷기, 요가, 스트레칭 같은 간단한 활동으로 건강을 유지하세요. 퇴사 후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두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준비입니다. 준비된 퇴사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퇴사 후에도 활기찬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이 칼럼을 읽으며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절벽 끝에서 다시 날아오르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을 겁니다.